어이 깜짝이야. 뭐야? 클로징벨 라이브. 박가영 아나운서.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와 AI 시대, 그쵸? AI 시대 함께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외롭지 않네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장범장님, 김장현 범장님. 이질감이 하나도 없네. 진짜 AI 시대다. 와. 나중에는 요거 AI 소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럼요. 그거 어렵지 않죠. 와, 제가 다른 방송에 영상을 만들 게 있어가지고 네네. 합성 프로그램을 돈 내고 다운을 받았어요. 와, 진짜 얼굴만 딱딱딱 집어가지고 몇 초? 한 4초? 4초 만에 따다닥 해가지고 나오더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깜짝 놀랐습니다. 넌 그냥 얼굴을 제 얼굴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을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분간 못할 정도로 분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와, 그렇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중요한 거 1분 단위에서 생성했다고. 이제 요런 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네. 제가 말하는 말투, 그렇지. 제가 진행하는 알고리즘, 또 제가 치는 개그 방식, 또 제가 광고하는 광고쟁이 방식,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만 해두면 사실 저는 아예 뭐 필요 없죠. 그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본인도 계속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제너레이션. 저는 어떻게 진화해요? 그거 보면서 자기를 다시 리뷰하면서도 진화해요. 이거 또 달라져야 되겠다. 인간이 얼마나 영특한데. 근데 뜰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발전한다. 확실히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대체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냥 대체돼. 집에 가야겠네. 아니 두 분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두 분은 컨텐츠가 있고. 네, 암살자 형님께서 AI 명조롱이 백수되는 거네. 네. 이제 저녁 방송도 하는데 암살자 형님이 이제 저녁 방송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군데 다 오셔. 네? 이분은 여러 군데 다 오신다고. 암살자님. 네. 다른 방송에서도 종종 봤어요. 암살자 형님. 누가 암살자였습니까? 네. 디카페인님은 저를 이제 무지하게 싫어하시는데 너는 알고리즘도 필요 없다. 알고 필요했어? 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코스 닥은 안정적으로 0.4에서 마감이 될 것 같고 코스 P는 그래도 0.03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시장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좋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급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 뭐 이런 우려도 있고 오늘 외국인이 4,500억 정도를 파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게 좀 관리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빼면은 다른 때가 정말 딱 비슷하게 올라서 이렇게 좀 통통 이렇게 해주는 게 약간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영화 이름 까먹었다. 이렇게 복제 인간인데 이렇게 특정한 시스템에 이렇게 가둬놔요.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그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밖으로 나와서 막 탈출하고 막 하는 거. 엑스마키나? 아니요. 아니, 무슨 그 옛날 거지. 아이로봇 말고. 윌 스미스 누가 나옵니까? 그 스칼렛 요한슨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네, 젊을 때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헐? 아니에요. 제가 찾아봐. 스칼렛 요한슨. 네, 찾아볼게요. 스칼렛. 아일랜드. 아일랜드. 네. 그거 좀 됐지. 그것도. 네,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맞네. 어떻게 하셨지? 자동 삭제. 와, 다들 영화만 아일랜드.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터보레이터 뭡니까? 터보레이터? 아일랜드. 네. 클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것처럼 MRV 뭡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뭔가 이렇게 조작당하는 느낌? 조작당하는 느낌. 조작당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매트릭스처럼.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김장현 본부장님, 네. 장에 대한 코멘트? 뭐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잘 버텼나요? 예. 근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보고 판단해서 하는 사람도 계셨겠지만은 네. 아닌 분들도 더 많잖아요. 생각하고 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오늘 가지고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도 그렇고 해외 기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약보합 예상하셨는데 네. 그래도 잘한 거죠. 그거보다는 그렇죠. 잘했네요. 네, 그러면 잘 버틴 겁니다. 어. 네. 그거 예상하신 것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많이 빠진 거. 바이오 좀 올라갔고, 바이오. 2차 전지도 좀 했고, 방산도 약간 올랐죠? 반등? 네.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지고 반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죠. 코스닥은 더 편했으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실 셀트리온이랑 삼바 없었으면 그러니까 바이오. 지수 마이너스예요. 맞아. 삼바가 4.7, 셀트리온이 4.6, 고려아연이 13 이렇게 올라간 거 3개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하이닉스가 4% 맞아. 빠졌어요. 고려아연은 빼고. 고려아연 아주 빼고. 특수한 거 하더라도 그쵸. 셀트리온이나 삼바는 올라갈 수 있죠. 뉴스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건 펀더멘털 관련됐다고 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옵셋된 거죠. 고려아연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영풍 회계감리 현장 조사 손상차손 미인식 심각하다. 그랬어요?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고. 일방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장 신뢰와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한다. 어디 쪽이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영풍도 까고 고려아연도 까고. 참. 고려아연 자체 그 유증도 이복현이 한마디 했죠.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뭐 조사한다 만다 이러다가 유증 철회 했잖아요. 네, 했었죠. 네. 고려아연 13%.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둘이 계속 지분이 팽팽한 채로 맞붙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13%. 오케이. 알겠습니다. 3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보노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은 참 또 안 올라갈 것 같았던 산업군들에서 뭔가 좋은 소리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잘 나름대로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좀 집계가 나중에 동시효과 이후에 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외국인이 4,467억 원을 매도를 했고 거기에 따른 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1,774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실히 좀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은 나가고 또 오늘도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좀 담아줬습니다. 뭐 물론 금투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선물에서 좀 빠지거나 차익이 나오면 좀 빠르게 이탈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조금 비슷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상쇄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가 또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회복해주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일본 센티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금리 인하는 했는데 시장이 지금 이거를 오늘 이 지금 마감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오전에 말 비슷한 건데 경제 성장에 대한 성장이 우선이다. 일단. 뭐 그렇다고 넌스톱으로 금리 인하 하진 않겠지만 일단 먼저 하고. 네. 그렇죠. 예, 그게 먼저다는 게 우선순위를 확실히 밝힌 거죠. 물론 그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3명과 3명이 스프릿 됐거든요. 나눠줬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 3개월 내로 한 번 더. 아니다. 멈춘다. 네. 3대3 나눠서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봐야긴 하지만 그래도 뭐 1월 달에 하는 분위기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액셀러레이션 하고 네. 또 쉬었다가 하고 뭐 어쨌든 간에 2.25인가 2.25죠 내년 네. 말에 그렇게까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2.75가 된 거니까 맞나요? 2.75? 3.0인가? 2.75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3.5 정도 되니까 내년 말 정도 3.5 되니까 1.25% 포인트 격차를 주니까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무리가 있다 선치더라도 경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감 경기로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 1.56% 포인트까지도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오피셜리 1.9 맞죠? 2.9.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관세를 전혀 반영을 안 하니까 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그 영향이 있을 수 물론 그게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1% 중후반대를까지도 열어놓고 미리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걸 의지를 먼저 표명했다. 뉴트럴한 거라 저는 뉴트럴하게 봐요.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보니까. 알겠습니다.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정수만님께서 땡땡땡, 전효민님 아까부터 땡땡땡, 먼지랑 흰둥이님, 꼰대리구님, 구름샘님, 정수환님. 아까 처음으로 땡땡땡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예, 처음으로 짱맘님도 처음으로 땡땡땡 말씀하셨고요. 머니볼님, 암살자님, 하하호호님.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가 0.06% 플러스, 코스닥이 0.34% 플러스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오늘은 뭐가 올랐는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원래는 지금 상황에선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외국인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금 유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냐면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면 우리나라가 더 원화 약세고 달러 강세고 근데 지금 그걸 걱정하는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도 큰일 났는데 그 위로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경제 성장을 보면은 이번에도 경제 성장이 2.2에서 2.0으로 내렸나요? 2.4에서 2.1로 내렸나요? 2.5에서 2.2 2.2로 내렸나요? 내년께 2.0, 1.9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한 게 경제 성장에는 일단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스탠스를 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이제 FOMC 회의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DF로 17페이지, 16페이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일단 2%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잘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PC 데이터도 그 며칠 전에 8월 15일에 그 인터뷰 하러 가서 수치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그 범위 안에 잘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GDP도 그렇고 뭐 사실 이런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때려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좀 보여줬고 어제 데이터들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70%대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페드워치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선제적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2008년 마지막 통화 그리고 2009년 첫 번째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이렇게 연달아 내린 게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내수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해외 IB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수출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기를 잡는 부분으로 가는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환율은 저는 그 부분에서만 놓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쪽에서 금리가 이미 선제적으로 좀 많이 내려와서 하방이 경직이 될 거라는 좀 그런 내용들의 보고서들이 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채권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금리 동결로 예상을 해서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정말 복합적인 금리 인하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증시 측면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경제도 그렇고 일단은 금리 인하 해놓고 좀 지켜보자. 효과를 좀 기업들 순 넘어간다. 지켜보자. 이런 쪽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두 달은 다음 달은 없으니까. 네. 선제적인 금리 인하 기업들 순 넘어간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취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업종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업종이랑 개별 종목 뭐 이런 거 볼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외국인들 4,900억 매도
요거에 대해서 코스닥이랑 합치면 5,700억 매도입니다. 코스닥도 좀 매도했나 보죠? 네. 누굴 매도? 뭐 팔았을까? 코스닥에서? 요거를 해석을 좀 같이 해 볼 수 있을까요? 차관 본부장님부터. 일단은 반도체에서 많이 털었어요. 삼성전자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1790억 나왔으니까 꽤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건 일단 주요 종목군들에서 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추이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항은 아닌데 이 물량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나올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중요했었던 기준점들이 다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23년 하반기부터 그 전년도까지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외국인 수급 동향도 매달 나올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팔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면신문 소개드리면서 제가 또 언급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펀드나 이런 쪽에서도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역대급으로 미국 증시에 자금이 쏠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외국계 기관에서 이게 IB에서 나온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정말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많지만 정말 미국 주식으로 돈이 엄청나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조금은 기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00억 팔았고 하이닉스가 1,800억 팔았고 외국인이. 이제 딱 집계 나왔네요. 네. 네, 1876억. 네. 요거는 우리나라를 던진 겁니까? 반도체를 던진 겁니까? 혹은 반반입니까? 오늘은 반도체 던진 것 같아요. 오늘은 반도체 던진 것 네, 같다. 오늘은 반도체 던진 거에 한 9할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은 뭐 반도체만으로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로 빠진 게 맞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네. 것도 같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긴 한데 얘네가 거의 수급의 주체이긴 해서 네, 오늘은 좀 칩스법 약간 이런 걸로 계속 노이즈 있잖아요. 네. 김장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전 똑같습니다. 1,900억 매도, 하이닉스 1,800억 매도. 더 나올 수도 있죠. 더 나올 수도 있다. 네,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죠. 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포캐스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회사를 찝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네. 그게 아니고 그 앵커가 아니고 첫 번에 이렇게 닷을 이렇게 내리는 효과가 큰 거예요. 네. 앵커가 원래 닷이죠. 네, 닷. 닷. 배에서 닷. 앵커하면 또 돛. 어려운 얘기 한다고 닷. 해서 닷을 내리는 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안 따라가는 사람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반박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내 훈련권은 멀었으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아마 여기서 갑자기 내년도 2분기, 내년 4월까지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도 오늘도 컨퍼런스 콜 무슨 PT 좀 들었는데 그저께도 그거 똑같아요. 수치의 포캐스트만 다르지 기존은 똑같아요. 시간 문제다. 그거를 극복할 수는 다른 걸로 극복해내야 된다. 주가적인 측면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외국인은 계속 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당분간. DH백님께서 항상 궁금한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신다. 삼성 등 중국 공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데 중국 공장? 그게 공장에 무슨 대한 말이지?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드레일도 중국 크죠. 아웃풋에서는 꽤 커요. 반도체 얘네 매출에서 30% 40% 중국이 생산. 미안해. 아니 미래에서 오셨어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는데 답을 해버리시지. 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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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답이 질문이 사실은 그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에 좀 더 있긴 한데 어쨌든 중국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봐서는 몇 %까지고 그게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지.
매출에서는 대충 30%가 중국 향이에요. 30%. 근데 크게 50%까지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옛날에는 그때 갔었어. 아 옛날에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지금 줄여갖고 아마 거기서 생산하는 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30% 넘을 수도 있고 네. 안 넘을 수도 있는 30%고 생산 기준으로는 어떤 특정 부분 50% 가까이 해요. 랜드인지 디램인지 모르지만 HBM 빼고 HBM은 거기서 안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레거시제 상당 부분은 거기 생산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네. 매출되는 거는 거기 생산한다 거기서 다 소화되는 건 아니니까 딴 나라도 팔고 하니까 매출 비용에서 50%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납니다. 실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30% 35% 돼요. 오 반도체 쪽. 네. 와. 우리 그 전기차는 65%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막 때리면은 그뭐 IT 뭐 때리면은 우리가 글로 파는 거 잘 못 팔면은 미국이 중국을 관세 때면 우리가 또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 포캐스트까지 들어가면은 내년도 전망이 1분기 전망이 2분기 전망이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여기 그 저기 오래 안 하신 분들 많은데 그 예측 못 할 겁니다 아마. 네, 예측 못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예측이 의미가 없어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슈가 아니라고 외국인들이 보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모건 스탠리의 말대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게 몇 달 지나서 맞아 들어가고 있는다고 보이는 이유는 중국에서 IT 수요가 올라올 것 같았는데 예상보다 더디고 네네. 거기다가 미국이 또 관세를 때려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니까 그런 부분도 못 팔고 관세 때리는 거에 그 이펙트까지 계산했다고 계산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죠. 아, 모건이 했을 때가 9월 10 며칠인데 그때 그분께서 그쪽에서 트럼프가 되면은 관세가 이렇게 될 것이고 중국을 때릴 것이고 그럼 거기 IT 수가 주면 한국은 어떻게 영향이 있고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했을까? 그러질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얘기한 20조도 너무 보수적이긴 해요. 우리가 30몇 조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한 25, 6조, 30조 깨질 수 있다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30조 깨지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하이닉스 기준으로 내년 실적이.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거 관세 이슈까지 결합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결합이 되거나 결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죠.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게 효과는 똑같죠. 레거시 제품에 영향을 먼저 미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오케이. 보노님한테도 좀 전략적인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삼전 하이닉스를 아직도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어렵다고 사장단 인사도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 알맹이 없다라고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쓰는 언론사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게 없으니까. 생각하면 수도 있지. 삼성전자가 기존에 몇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어떤 전략이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뭐 뚜껑이 열려야 될 게 아직 몇 개 남았잖아요. 뭐 HBM도 있고 뭐 나머지 7조도 있고 그래서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근데 일단은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4분기에 그래도 이제 그 일회성 비용을 좀 빼고 근데 요즘에 그런 노이즈도 있어요. 원래는 일회성 비용이 이제 3분기에 꽤 나갔고 그게 이제 없으면 4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처럼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이제 HBM이라는 결과치가 나오면 지수와 함께 이렇게 반등하는 기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가 일단 저희 시나리오였는데 요즘에는 이 4분기 때 그냥 일회성 비용 요번에 재고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고를 그냥 다 떠는데 4분기 실적을 좀 어차피 안 좋아진 거 더 안 좋게 해서 일단 재고를 떨고 그다음 1분기부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노이즈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긴 있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저는 아니지만. 예, 주는 아니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좀 운용 기간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뭔가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오케이. 지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넘버가요. 네. 하이닉스가 저번 7조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4분기 때 8조에서 8조 5천억이 컨센서스였거든요.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게 7조대가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은 7조 깨질 수도 있고요. 의외로 8조 후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7조 깨지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거 네, 재고 이런 제가 거를 네. 하이닉스도 고스란히 맞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혹시라도 깨지는 거고 의외로 잘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HBM에서 큰 거 하나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 그런 소문도 돌긴 돌더라고요. 근데 그게 HBM에서 네. 큰 거 하나 잡았다? 근데 그게
원래 삼성도 비딩이 될 수 있는데 삼성이 뺏기면은 삼성 숫자가 아까 지금 9조 5천억이 아니고 1조 이상이 더 빠질 수 있다. 재고 때문에. 그럼 3분기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7조에서 8조 5천억 나올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8조 5천억 이하에서 9조 5천억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봐야지 알아요. 근데 가봐야 되는데 다음 달이잖아요. 다음 그쵸. 달이 굉장히 밀어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번 달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번 달이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 말이에요. 우리 마이크론 때문에 짜증났던 거 있잖아요. 그 레거시 했을 때. 그게 8월 달에 실적이 이상하게 되면서 개판이 된 거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1월 달 지나가는 걸 해서 마이크론은 12월 마지막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고. 우리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가기 전에 드러나. 한 달 내로. 그러니까 전망이 모른다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설사 이렇게 나오더라도 1분기가 어떨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지. 네. 무슨 얘기? 이제 모른다는 걸 두 번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려요. 그게 오케이. 무엇이죠? 예. 반도체 끝. 우리 아까 저기 채팅에서 반도체 얘기 좀 그만해라. 그놈의 반도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디가 공교롭게도 겨울님입니다. 겨울. 윈터 이즈 커밍 겨울.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아침에 뭐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났는데 엔터도 준비했고 엔터 진에어는 아침 했잖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뉴트로. 2차 전지 해줘야 돼요. 전기차도 가져왔고 전기차. 뭐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 대한고래. 대한고래 안 했어. 아니 난 고래 싫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 알겠습니다. 그거 오늘은 좀 시간이 넉넉하니까 농담입니다. 인사이트를 좀 채워가는 네. 그리고 좀 오늘은 캐주얼하게 여러분도 오늘 또 목요일이고 오늘 목요일 맞아요? 맞습니다. 네, 목요일이고 또 11월 말이고 또 12월은 설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달. 좀 소프트하게 캐주얼하게 오늘 추수감사절. 내일 내일인가? 오늘이에요? 땡스기빙 데이가 오늘 아니에요? 땡스기빙 데이. 오늘 아니? 어쨌든 그래서 좀 편하게 재밌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넘어서 네. 우리 다른 섹터로 한번 가보죠. 오늘 상승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이오, 2차 전지, 게임, 금융은 사실 반반이에요. 반반. CDMO 쪽, 그다음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롯데그룹 등등등. 등등등. 네, 뭐 많았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게임, ETC. CDMO, 소프트웨어. 그저께 떨어진 거 다시 올라간 거야. 진짜 순환매네. 수산매. 돌고. CDMO. 저 중에서 하나씩만 맡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보로님부터? 말할 게 별로 없다. 맨날 맨날 똑같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매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매일 뭐 다른 게 뉴스가 나오는 게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도 셀트리온이 좋은 내용이 많이 세트 나왔어요. 좋았지. 셀트리온 내용 뭐예요? 저 아예 팔로우업이 안 돼가지고. 많이 나왔어. 네, 뭐 CDMO 뭐예요?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삼상 신청한 내용도 있고. 아니 저것도 있잖아. 서정진 회장님이 네, 서정진 회장. 네. 어저께 무슨 홍콩 IR에서 2007년도 얼마 한다고 1조 뭐 한다 그래. 네, 뭐 바이오시밀러 얘기도 있었고. 예. 매출 목표도 최근에 제시했고. 신문에도 꽤 많이 나왔어요. 네. 회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다. 기술력으로 홍콩에서. 세계에서 통한다는 셀트리온의 자신감. 홍콩 IR 빅파마 도약하는 2023 비전 설명. 신약 개발과 CDMO 확장 쌍끌이하겠다. 위탁 생산 넘어서 개발까지 해주는 우리가 최고다. 오, 그래요. 멘트는 잘하니까. 그리고 셀트리온은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계획 유럽에 제출했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남들 갈 때 못 가고 혼자서 바보처럼. 나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깃발 세운 거죠. 여기도 회장님이 직접 그 바이오시밀러의 선두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인간 바이오시밀러. 와, 그래서 뭔가 봐야지. 진짜 딱 파이팅 하시는 분들이 네.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주가가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셀트리온 합병이 명확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까지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조금 답답하네요. 네. 이게 지금 1년 차트로 봐도 1월 15일 날 1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같이 올라갔습니까? 요즘 조정받지 않았어? CDMO. CDMO 맞아. 그게 그거 바이오시밀러 그 특허약이 이것도 지문 시면에 최근에 좀 대문짝하게 몇 번 나왔는데 네. 그 이제 특허 좀 엄청 큰 그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오리지널 신약들이 27년, 28년, 29년까지 만기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이 레드웨이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시밀러 쪽으로 많이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가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탁 생산도 많이 해야 되니까 CDMO 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왜냐면 이 경쟁이 심해지면 특허 풀리면 이제 너도 나도 다 하려고 막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급 궁금한 건데 모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급하게 질문하는 거라. 미국은 왜 CDMO 이런 데에 엄청 열심히 안 해요? 왜 안 해요?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미국 회사가 있는 게 로젠 그딴 나라지, 그건 스위스 거지. 왜 그 저기 CDMO 쪽을 열심히 으쌰으쌰 돈 주면 만들어 주잖아요. 한국한테? 아 이게 거기는 약간 그 제조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만드는 거 보면은 반도체도 다 위탁 생산 맡기죠. 약도 웬만하면 다 위탁 생산 맡기고. 신약 개발이 핵심이지. 거긴 개발하고 개발하는 이제 게. 개발이랑 설계 쪽을 많이 하고 이제 만드는 거는 그냥 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가. 인건비 공장 돌리는데 인건비? 그래? 그것도 많이 쓸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CDMO 이렇게 하지만 또 위탁하는 건 인도도 네. 레벨이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또 많이 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 관계 없으려면 아마 인건비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더 부가가치 높은 걸 하는 거니까 이쪽은 굳이 안 했겠죠. 덜 신경 썼구나. 그런 거 안 해도 신약 특허권으로 돈 많이 때로 버니까. 버는데 굳이 약 개발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단순 제조는 안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오늘 좀 옳은 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저 상승 네. 섹터 중에서 혹시나 아까 글쎄요. 게임 있었고 뭐 게임 있었죠? 있었고. 게임, 금융, 바이오, 2차 전지. 2차 전지. 아, 근데 약간 갈려서 이게 지속성인지 몰라서 저도 CDMO 말고는 바이오 말고는 금융.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시죠 지금. AI 소프트웨어. 네. 이스트 소프트가 오늘 기준으로 저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딱 중심을 잘 잡아줘서 네이버가 왜요? 네이버가 중심이에요? 네이버가 AI 중심이죠. 그런가? 최수연은 최수연 대표한테 그래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없습니까? 아 카카오죠 메인 거는. 그래서 나는 카카오는 안 올라왔을 줄 알았는데 카카오도 같이 올라와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뭘 간에 불안합니까? 예. 그래서 네이버가 AI 묻어서 쫙 같이 중심 잡아주고 나머지 종목들 같이 쫙 가고 파이팅. 네. 근데 좋습니다. 여기가 그 대신에 제약바이오 수급이 좀 죽었잖아요. 엊그저께.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아예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갈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나오면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태태태 단어를 바꿔봐요. 네. 아 근데 AI 소프트웨어 쪽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신문에서 최근에 회사원이 뭐 이제 PPT 만드는 거, 검색하는 거, 파일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거에서 월 10만 원씩 쓴다는 얘기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 결제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이 막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이전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 기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같이 핑퐁핑퐁 했잖아요. 네. 요번에 AI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계속 핑퐁핑퐁 했었잖아요. 근데 좀 요번에 차이점이 뭐냐면 이번에 진짜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GPT 뭐 저도 유료 버전을 네.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돈을 사람들이 쓴다라는 거. 그런 것들 보면 소프트웨어가 저는 좀 더 연속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이스소프트 기술 같은 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버추얼 휴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다 찍어서 텍스트만 쳐서 넣으면은 나와가지고 막 손 모양 하면서 막 해요. 제가 안 치는 분이 그거 해서 좀 얘기를 제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도 막 팔로우업도 다 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기간에 뭐 수급은 좀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건 치사 선택을 잘 하셔야죠. 끊는 것도 잘 해야 되고. 네. 오케이.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내러티브로 갈 것 같아요. 내러티브로 갈 것 같다? 네. 우리가 예측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설사 꿈이라도 한 27년 정도.
이제 25년 눈앞에 두고 있죠. 네. 5년, 3년 땡기서 합시다. 7년 정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황당한 거라도 그 수치화하는 거가 필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예측 중에서 어느 누구도 거기까지 예측을 하지 않거든요. 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내러티브예요. 어... 그리고 내러티브는 미국에 가려는 피어 그룹이 가면 같이 가는 거고 거기 조정받으면 우리도 조정받는 거고 더 받을 수 있고 많이 오른 것만큼 우리는 유동성이 적을 거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까 개별 장세에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통하니까 좀 더 갈 수는 있죠만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은 뭐 예, 기술을 요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I 관련 저 소프트웨어 테마성 종목들은 좀 더 간다 못 간다. 일단은 연속성이 일단 더 간다? 네. 근데 이제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AI 소프트웨어 플러스 네이버 플러스 엔터 JYP 이것도 제가 관심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 간다. 된다. 다음 주 안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거 말고는 딱히 뭐 해? 왜냐면 요즘에는 이슈가 뭔가 하나라도 새로운 거 나오면 그쪽으로 막 쏠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에는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 한쪽에서 계속 오래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랐으면 저는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정말 이제 연쇄적으로 계좌가 급속도로 불어날 수도 있지만 아마 채팅창에서도 느끼실걸요? 핑퐁 한번 놓치면 완전 연쇄적으로 매매 망해요. 요즘에 그렇죠. 스타일이 따라가다가. 진짜 딱 한 번 딱 미끄러져서 손절을 하고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매매가 아마 엄청 힘들 겁니다. 이런 느낌의 시장은 실전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스텝 꼬이면 진짜 쉬어야 돼요. 매매 아니면 3, 4일 만에 진짜 계좌 박살 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막 신나다고 날뛰면 네,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대부분 더 간다의 한 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이게 순환매가 빨리 돈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늘 또 대통령실이 그 맞춤형 지원 대책 그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해가지고 이름 등게 뭐야? 그 저출산 관련해서 일찍 태어난 아이? 네, 저출산 그리고 뭐 가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대책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별 뭐 아예 그런 게 없었고 그거는 대통령실도 언급한 비혼 출산 많이 해라. 많이 해라는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비혼 출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그분? 그렇지. 네. 영향이 있겠죠. 네, 아이 차별 없이 자라도록 나라가 살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아이가 죄는 아니지. 엄마 아빠. 아니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비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 전하는 것이 예전에 차별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쵸. 예전에 그게 뭐 100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대놓고 얘기를 못했잖아. 정우성 씨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지. 만약에 15년, 20년 전에 만약에 얘기했었으면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거니까 바뀐 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럼요. 출생률도 안 나오는데 이거를 어저스트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막 하다 보니까 뭐 정책의 뭐 이렇게 완결도 이게 바로 나오진 않을지 몰라도 방향성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 그래 맞아. 프랑스에도 그냥 애기 거기는 45%인가가 비혼이에요. 45% 비혼. 네. 네, 정확히 45%는 40% 넘어요. 네. 와.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꽤 된 얘기죠. 네. 네, 됩니다. 근데 결혼이란 게 진짜 사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환갑이라는 거가 있었듯이 60을 넘기는 게 굉장히 장수하는 하나의 뭐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60까지 살았으면 축하한다라고 환갑 잔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25서 군대 갔다 와서 빨리 결혼해. 그렇죠. 예전엔 20에도 뭐 네. 결혼하고 그치. 뭐 15에도 결혼하고 했으니까. 손주 보고 옛날에 하려면 그 60 하려면. 공방대 필 그렇지. 때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결혼은 25에서 30에 하라고 하면서 뭐 물론 조금 더 늦게도 하지만 그래놓고 사는 건 이제 8, 90까지 살아야 돼. 그러면은 20, 30부터 80까지 몇 년을 같이 사는겨? 60년을. 가족도 60년 같이 살기 쉽지 않은데. 그건 머스트 아니에요. 예? 머스트 아니라고. 머스트가 아니라고. 그 머스트입니까?
미국 같은 우리가 미국 따라가는 거 알지만 반이 이혼하고 한국도 3분의 1이 이혼하는데 그 30년 내에 우리도 반 정도는 이혼하지 않을까? 네. 근데 오래 살면 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안 그러겠어요? 예, 옵션입니다. 와, 내가 정우성 얘기 한 번 했다가 지금 채팅창 난리 났네. 왜? 에? 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정우성에 대해서 개인적인 건데. 그렇죠. 정우성 얘기도 할 거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가볼까요? 하락 섹터. 네, 하락 섹터는 아시다시피 변압기, 그다음에 조선, 반도체, 엔터 조금 조정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행주, 놀자주들이 조금은 쉬었습니다. 네. 변압기, 조선, 반도체, 엔터, 여행. 엔터도 쉬었어요? 엔터 조금 빠졌어. 조금. 하이브가 좀 빠졌을 거야. 하이브는 계약이 빠졌어. 올랐네. 맞아, 0.4%. 올랐어요? 하이브는 좀 빠졌지. 하이브는 하이브 원래 빠졌어요. 조금 비실거리긴 JYP는 했어요. 보합 정도고. 하이브는 오늘 4% 빠졌습니다. 좀 빠졌을 거야. 장중에는 5% 빠졌고 마감은 4%로. JYP는 버티고. 오케이. 네. 저 중에서 코멘트 해주실 거? 변압기 조선은 계속 좀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죠? 좋지는 아닌 네. 것 같은데. 그러게.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그러고 있죠. 변압기는 한 2, 3일 정도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근데 오늘 뭐 산일전기 이런 애 또 올랐어요. 그럼 산일은 올랐어. 산일은 또 이거래일 동안 오르고 종목별로 또 다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저 변압기 조선, 방산 플러스 저희 원전까지 낑기고 이런 애들 낑기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모멘텀은 목에 찼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오늘 방사는 어디 갔죠? 방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 정도인가? 방산 올랐어요. 현대부터는. 올랐나요? 어저께 조금 반대겠고. 0.8%. 빠진 거 대비해서는 올랐다고 하긴 네. 애매하지만. 롯데는 1%.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에 방산하고 조선은 있는 것 같고 반도체는 그런 거 다른 얘기니까 완전 다른 얘기고. 오른 거에 대한 조정 순환매 있으니까 저쪽에 갈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완전 공시라든지 오도에 대한 게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네. 소강 상태라고 봐요. 이런 패턴 저쪽에 갈 게 있으면 이거 사느냐고 이거 팔고 너무 많이 뺐으면 이거 좀 건드려 보고 이렇게 애매하게 갈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들어가서 다음 달 다 들어가잖아요. 중국 경제 공작 회의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밸류업 리스트업 하는 거 발표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굵직굵직하게 있긴 있죠. 그렇죠? FOMC랑 이제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따른 이벤트성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그때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돼서 실적이나 그런 게 굵직굵직하게 없으면은 이렇게 눈치 작전하면서 가는 패턴이 좀 더가 아니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보노님은요? 방산변압기, 조선 위치는 살짝 미묘하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종목마다도 다르고. 다르긴 하죠.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사는 주체가 기관에서 또 연기금 쪽이 많고 그들이 지금 포커싱을 하는 쪽은 위에서는 팔고 아래서는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뭔가 이 산업적인 펀더멘털이 훼손됐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센티가 훼손이 되면서 같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들이 많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은 바텀 피싱 쪽에서 올라가는 쪽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막판에 잡아서 정상에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산업군들을 눌림목 매수 타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방산이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좀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F35는 드론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해서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정책 자금 자체는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수준은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지역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이 어쨌든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쪽은 그런 식으로 스토리 뭔가 수준 모멘텀 나오면 더 갈 것
같고 변압기는 없어서 못 팔죠. 변압기는 없어서 못 팔고 저는 뭐 변압기는 산업적으로는 얘기할 거리가 아예 없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LNG선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LNG 프로젝트가 되면은 그 가스 관련된 산업 리포트 보시면 네. 그 LNG 쪽에 대한 수요 이런 게 확실히 늘어나서 한 3년 정도는 이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선이 엄청나게 많이 수주가 늘어나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오히려 2008년, 9년 요때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 조선이 굉장히 핫했었던 그 시기보다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시결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성향이 단기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하시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제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은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센티의 문제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와. 일단 첫 번째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그 대통령실 그 발표랑 정성 얘기 꺼내가지고 채팅창에 지금 서로 이제 논쟁이 있으신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 이슈가 서로의 도덕적 관념과 서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뭐 그렇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맞고 누가 그르고 그게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가왈부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그 조금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이고 이제 정우성 씨가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구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연예인의 그 행동 주체가 달라졌다면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탁재훈 씨가 이렇게 똑같은 이슈가 됐다. 미안해, 웃었어. 그럼 그냥 연예란에 나오고 끝. 근데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던 가치관과는 조금 반대의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거에 대한 실망스러운 그런 눈빛들, 그런 생각들. 이거는 좀 예전에 있다고 무슨 봅니다. 그 성적 정체성 할 때 뭐 커밍아웃 뭐지 홍석천 씨인가 예전에 꽤 오래 전에 그거 했을 때는 사회에서 그 사람 매장까지 안 해도 못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데 이제는 사람들마다 의견 다른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뷰도 네.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모른다는 측면에서 네. 오픈 마인드가 있으면 좋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상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걸로 일단 뉴스를 좀 꼽았고요. 그다음에 NC소프트가 독립 스튜디오 체제 전환을 위해 4개 자회사 설립 확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신작 이제 리니지 IP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이제 신작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해외에서 어쨌든 리니지 W가 아마 잘 되고 TL 아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십자가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상향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또 산일전기 미국 내에 변압기 수요가 확대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TP는 좀 고정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HDC 현대 산업개발이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24% 정도니까 꽤 크게 나왔고 금양 그린파워가 대규모 사우디 수주가 있었습니다. 네. 해외 종속 기업이었죠. 그래서 현대건설과 함께 플랜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 JYP는 목표 주가 94,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 딥노이드나 뭐 토마토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 좀 약간 작은 종목, 소형주 이런 거, 가벼운 거 이런 거에 많이 자금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거는 들어올리고 뭐 이러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목에 찬 목표 주가 대비해서 목에 찬 애들도 많고 결국은 여기서 놀아야 되면은 이제 작은 종목, 뉴스 있는 종목, 이슈 있는 대로 왔다 갔다 하자.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어저께 러셀. 어저께 다 조금 또 빠졌잖아요. 러셀만 광부합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연초에도 됐을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도 22배, 23배 되니까 아주 싸지 않다. 대형주는 그럼 중소까지는 아닌데 중장한 정도. 네. 그걸 찾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도 그런 기조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를 살펴봤고
이제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뉴스는 되게 짧습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최근에 재탕 뉴스들이 많아서 뭐 CBDC 오늘 하루살이로 끝났죠. 네, 저 공개한다라는 스토리. 또 이제 나중에 이런 지금 결제 과정 보여주는 건데 이게 나중에 또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노이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슈 나올 때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닌자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산업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CBDC. 그다음에 FDA 이 공문이 도대체 왜 오르냐 여기에서 좀 스토리가 많았거든요. 이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결국엔 FDA로 결판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농산물 제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쇠고기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노이즈가 있었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 확실히 여러 산업군들의 지금 관세 뭐 FDA 이런 걸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거 금리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 성장률 인하한 거 요걸로 아마 좀 그 퐁신퐁신한 산업군들이 좀 가지 않을까? 뭐 바이오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약간 성장이랑 엮여 있는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움직임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입니다. 저 그 트럼프가 이제 인선 발표를 하면서 결국 관세 먹을래? 아니면 협상 제대로 할래? 약간 이런 부분에서 진짜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정부에서도 쫙 나가서 전략적으로 진짜 우리 정부에서 네, 우리 정부에서 네. 나가서 하기를 바라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복 입은 가서 글래디에이터.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죠 예전에. 네, 예전에 또 있었죠. 네, 그분들이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죠. 자, 이렇게 뉴스를 봤고요. 특정 연예인 이름을 언급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런 대중들의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근데 이거 도덕적 관념의 차이니까 서로 따로 바라보시면 된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자, TV 광고나 할게요. TV는 삼성입니다. 삼성 75인치 비즈니스 TV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개봉 새 상품이고요. 75인치면은 보노님 이게 얼마나 크죠? 엄청 커요. 이게 벽면에 꽤 큽니다. 네. 눈앞에서 보면 어지러워요. 86인치인가? 아무튼 75인치가 네, 네. 여기도 키 크잖아요. 네. 우리보다는 이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 1m 89cm입니다. 생각보다 커요. 1m 80. 여기 누워도 안다. 189는 아니잖아요. 제가 186. 아 비슷하네. 네. 거기 이렇게 누워서 대각선이에요.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되지. 와, 진짜 생각보다 크다. 커요. 75인치. 대각선으로 189.3. 그리고 가로로 167, 세로로 95.8. 1m네. 엄청 크다니까요. 엄청 큰 것이. 생각보다. 보통 가전집에서 큰 거지. 어쨌든 삼성 4K UHD 75인치 비즈니스 TV를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못 맞힐 것 같은데. 저희는 가격을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 네. 그거 틀렸어요. 어마어마한 예상을 가격으로 못했어. 저희가 예상 못한 가격이었어. 가져왔어요. 미개봉 새 상품이에요. 미개봉 새 상품. 자, 요게 저희가 무려 109만 원으로 가져왔습니다. 109만 원. 109만 원. 거실에 이거 하나 넣으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강력한 75인치 TV로 또 3프로의 재밌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TV의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 넷플릭스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가격 다 비싸게 부르시죠? 130, 150. 그렇지, 다 그럴 거야. 크게 뭐 비싸게 부르시잖아요. 109만 원에 부르시는 분들 없습니다. 지금 120, 뭐 이렇게 300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링크 올려드렸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2024년 신형입니다. 예전 거 아니에요. 2024년 신형 삼성 TV UHD 75인치 4K AS 12개월 무상 방문 AS 끝. 2초 1초 끝. 2분 홈쇼핑 끝. 잘했어. 딱이잖아. 잘한다. 물 한잔 나도 마시고. 내 거 잘 팔아야 되는데. 목이 아파. 네, 좋잖아요. 잘했어. 링크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싸게 가져온다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근데 네. 기기 저번에 노트북 왔을 때 제가 네네. 침 많이 흘렸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침물을 안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TV도 가지고 와야지 보여주지. 그치? TV 들고 왔으면 또 침 흘렸을 텐데 또 아우, 좋아야 돼.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보는 게 믿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견물생심이고. 견물생심인데 침을 너무 많이 흘렸어 여기. 아니 모니터에도 제 이름 박아놓고 뒤에도 제 이름 박혀 있으니까 마치 내 거 같잖아요. 심지어 집에 가서 써보라 그랬잖아. 집에 가서 써보랬어요. 집에 뭐야? 가져가라는 거여서 막 설렜죠. 나 주는 거보다 열심히 팔아서 드디어 뭔가 주나 보다 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건 너무 고가였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100만 원 이하만. TV는 안 주겠지? 설마. 네. 알겠습니다. 사과만 줍니다. 사과. 제일 많이 저희가 받아봤자 이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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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비타민 이 정도. 비타민. 자, 그러면은 오늘 장 4시 15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혹은 그림 요거 한번 볼게요. 보노님의 AI 그림 뭘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 그림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소용돌이에 들어가 맞춰보세요. 달릴 수 있다. 오. 소고. 소는 곰도 소가 의미가 소용돌이. 있어요. 곰. 오케이. 예. 오. 뭐예요? 아니 소는 나와야지 소용돌이에서 그불 마켓이 되려면 소용돌이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고. 뭘까?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의미로 했어요. 지금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이제 수급이 엄청 빠르게 돌잖아요. 네. 소용돌이에 들어가야 이제 살아남을 수 그나마 뭔가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 들어갔어? 왜냐면 밖에서 곰이 지금 앞발로 막 후려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여기 사망이거든요. 어차피 죽어요. 사막에 있어서 말라 죽고 아니면은 곰돌이가 패서 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을 뭐냐 이렇게 회오리를 타서 이제 뭐 원피스나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타고 막 하늘섬 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이런 소용돌이를 잘 이용해서 도망가야 된다. 소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큰 소가 열심히 달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계속 사니까 자금은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닥터 K님께서는 한국장 돌았소 이렇게 돌았소? 생각하시는데 돌았다는 그런 게 거 아닙니다. 턴어라운드 됐다는 거예요? 그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돌았다며. 업턴으로 돌았소. 그렇지. 위쪽으로 돌았소. 이제 12월 기다리소. 그렇지. 야, 들어가자. 알겠습니다. 김장국 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있을까요? 아니면 인사이트 하실까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김장국 부장님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에 딱 들어맞는 한마디는 요겁니다. 뭘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궁금합니다. 보여줬는데? 또 영어. 안 돼. 또 어렵네요. 어려워요? If you need 3 adjectives to describe something, you have the wrong things. 무엇을 형용하려고 3가지 이상의 형용사가 필요하다면 너는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 거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자꾸 구절 붙으면 그거 너무 포커스 잡지 말라. 말이 길면 내용이 구린 거다. 네, 맞아요. 오크의 면도날 똑같은 건데 네. 3마디. 항상 사람들이 기억이 3가지잖아요. 네. 포인트, 투자 포인트. 1, 2, 3. 하나 더. 그럼 그때부터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찬가지. 오케이. 그런 얘기. 이게 오늘의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굳이 크게 형용이 필요 없는 좋은 주식들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지속적으로 내려갈 때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추세를 좀 보인다. 네. 누가 봐도. 아니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그거 설명할 때 한 2-3마디면 돼요. 되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3마디 이상 붙게 되면은 그거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어느 주식을 살 때도 내가 그 주식을 사는 이유를 3마디로 딱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네. 팔 때도 왜 팔아야 되는지 뭐 세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사든지 팔든지 이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갖고 있는 건 애착이 하고 갖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거고 또 바튼 피싱 할 때도 또 거꾸로 설명이 많아지면 안 되고 그렇죠. 딱 이유가 있어야 돼. 그렇게 있어야 3개만 있으면 돼요. 자동 삭제님께서 짧게 설명하라는 메시지를 길게 설명하는 모습이라고. 아니, 맞아, 그랬어. 영어로 다 표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질문할 때, 제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네.
진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세 마디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네네. 그게 정답이라고 난 봐요. 아. 물론 우리가 놀자 하고 분위기 좋게 해서 막 길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키는 세 마디면 딱 된다. 네. 그러니까 누가 본인한테 설명할 때도 길어지면은 컷하고. 그죠? 그렇게 오케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인사이트. 네. 제이님께서 경제 공부에 쇼핑에 영어 공부까지 경제 종합 컨텐츠라고 감사합니다. 종합 컨텐츠. 재미까지 있어요. 재미.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한 10분 9분 정도. 저거 이게 환율 얘기 좀 할게요. 환율 얘기 꼭 해주세요. 오늘 금리 인하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관세를 맞으면은 관세를 맞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를 맞으면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를 맞으면은 환율로 무언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파는 제품이 있는데 관세를 맞았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을 전가시키면 되죠. 소비자한테 미국 소비자가 됐던 중간에 판매하는 사람한테. 근데 전가시킬 정도로 파워가 있으면 좋은데 전가가 안 되면 어떡하죠? 두 번째. 그러면 시장에서 퇴출되겠죠? 전가가 안 되면 우리가 코스트를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럼 물건이 안 팔리면 수요 둔화로 오니까 이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율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차 이익을 조금 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를. 1달러 한 거를 더 이제 우리의 원화, 위안화 이런 거를 낮추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일본이 아니고 중국하고 유럽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중국하고 유럽에. 근데 원래 일은 다르죠. 중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고. 근데 유럽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장 위주로 해서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내린다고 했다가 어저께는 너무 빨리 내리면 안 된다 해서 다시 달러가 강세됐지만 어쨌든 기존적으로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도 우리나라도 경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게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당히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변수가 생겼어요. 일본은 어떻게 하죠? 일본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연말 해 바뀔 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엔화가 강세가 기조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위안화 그다음에 그 유로 대한민국까지 떨어지고 있죠. 미국도 금리 인하 한다 그러죠. 연말 연초 넘어갈 때 더 아니면 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까지는 안 해도 조정을 할 가능성이 연말 연초에 또 있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으니까 다들 환율에 대해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어느 정도의 하는데,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나와서 환율이 또 부담이 우리나라까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어렵다. 또 관세 얘기에서 트럼프가 머스크가 그 그 효율부 그 사람들 자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더라고. 과연 정부 효율 부서가 그거 2조 달러 뭐 줄인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분석을 했어요. 어디에 2조 달러 줘요? 정부 예산 줄인다고. 줄인다고. 이게 정부 예산 줄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아껴 쓴다 이거지. 네, 3분의 1로 줄인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 잘라서는 택도 없어요. 연방 공무원 급여가 약 3천억 달러래요. 75% 3분의 2, 4분의 3을 잘라봤자 2천억 달러밖에 절약이 안 돼요.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국방비가 많이 들지 쇼오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그다음에 거기는 군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군인 룰이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존중하죠. 참전 용사 혜택이라는 게 Veterans Benefit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합해가지고 40%. 그래서 근데 이거를 건드리면 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러면 40% 말고 건드릴 수 뭐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방비. 그러니까 건드려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2조 달러는커녕 아무리 해봤자 지금 예상 2조 달러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쉽지 않으니까 관세를 많이 매긴다. 이런 얘기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환율을 방어한다. 근데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올라가면은 한 달 뒤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복합하게 있으니까 여기 엮이는 게 싫은 거지. 투자가들이. 되셨어요? 네. 그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엔터가 좋은 거죠. 통신이 좋고. 뭐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머스크가 트럼프도 머스크든 예산을 줄이면서 진짜 사실 필요한 인력 빼고 다 자르겠다고 하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위터 때도 그랬잖아요. 저기 뭐 X 그러니까 트위터 때 자기가 인수할 때도 직원들 거의 거의 10%만 남기고 바로 잘랐죠. 10%만 잘랐죠. 네. 근데 진짜 필요한 인력만 경쟁적으로 냅두고 아니면은 나갈 사람은 그냥 그 무임승차자는 나가라. 네. 약간 이런 메시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연방 공무원까지 그렇게 실제할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연방 공무원 하고 아까 그 예산 줄이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하원인가 거기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러게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그러면은 관세가 계속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돌아오는 건데 마지막으로 자동차 진짜 관세 그렇게 멕시코 25%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요? 캐나다? 네. 아 그래? 근데 분석한 게 있어요. 네. 그 GM이 어저께인가 8%가 9% 빠졌잖아요. 네. 미국에서 자동차가 연간 한 1,700만 대 정도 소요되는데 400만 대가 멕시코에서 수입한대요. 400만 대가. 근데 가장 많은 부품을 멕시코 수입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GM이에요. 그 포드고. 걔네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보다. 사실은 기아는 거기 뭐 공장 있어봤자 그 30만 대 생산인데 한 16만 대만 미국으로 팔아요. 실제 임팩트는 2%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 거기 그거 이슈가 될 정도로 진짜 25% 때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펜타닐인가 포함해서 일리걸 이미그레이션 여기에 그 대응을 하면은 실제 내년에 가서 은근슬쩍 다시 다른 법안 가지고 조약 맺고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또 요것도 그러니까 뭐냐 실행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을지도 실행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네. 네고시에이션이면은 그렇게 안 왜 자국을 개판시키는 거잖아요. GM, 포드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 25%를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그대로 부과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걸 부과한다고 감안해서 만약 주가가 빠졌다면은 좀 미리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진짜 머스크 입장에서만 보면 완전 꽃놀이 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걔 입장에서는 그렇지. 저 뭐 관세 매긴다 그래서 GM하고 포드 죽으면은 사실 자기네들은 더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매긴다고 뭐 해가지고 GM이랑 그런데 또 하나 여기도 있어요. 테슬라의 그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이 멕시코에서 와요. 그 만약 그걸 무너뜨리게 되어서 멕시코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뭉개지면은 네. 그게 뭐 테슬라 가는 서플라이 체인 살아남고 GM 포드 가는 서플라이 체인은 뭐 죽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에도 영향이 있다는 게 지금 분석에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리포트 나오고 있다니까. 아니요. 그렇게 분석은 나오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사실 바이든이 IRA 한 것도 한미 FTA 다 개무시하고 그냥 지네끼리 맞아요. 깡패짓 하는 거고 공장도 지으라 그래가지고 보조금 지어가지고 공장 짓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바뀌었다고 못 줘. 가. 뭐야 이게 진짜 깡패 아니요. 근데 지금 그런 테슬라 그런 것도 물론 멕시코에서 들여오지만 테슬라 너는 면제 넌 나가 있어 이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깡패 같은 분위기다. 그럼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지 않을까? 그래도 모르죠, 사실은. 같은 미국인이니까 또 모르네. 미국 기업. 모르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극단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좀 지나면 차분해질 필요는 있다. 일단 그러니까 엮이는 게 싫으니까 주식에 돈은 딴 데 가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한 달 정도는 더 갈 것 같긴 한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는 다를 수도 있다. 지켜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4시 19분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박가영 아나운서가 없는 이렇게 새 남자의 우울한 칙칙하다고 난리였어. 칙칙한 목요일. 목요일만 어떻게 안 돼? 그래요?
나도 하기 싫어. 목요일은 어떻게 안 돼? 목요일만? 아침 저녁으로 매번 아니 장이 변화가 있고 뉴스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9시 10시 똑같이 3시 앉아가지고 똑같이 얘기해. 3시 반부터 4시 반에 똑같이 얘기해. 근데 뭐 최대한 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생산적인 얘기,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혹시나 보시는데 좀 칙칙하고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코엘리님께서 어제 주문한 감귤 왔는데 맛있어요. 믿습니다. 3%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가 광고 시간을 잡아먹는 만큼 제품은 진짜 확실하게 싸게 좋은 제품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광고한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또 필요하신 거를 사보시면은 되게 좋은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은 진짜 화끈하게 올라줘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칠면조 고기 갖고 먹으면서 칠면조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치킨 광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광고 칠면조 치킨 광고 들어오면 진짜 잘 팔죠. 진짜 잘 팔린다고. 그건 진짜 표현이 끝내줄 것 같은데. 매니저님한테 부탁해야겠다. 그래, 맞아요. 닭강정 치킨. 닭강정 치킨 좋다. 닭강정 좋다. 배고프다. 닭강정 어떻게 배달해드려요? 닭강정 요즘에 전국 배달해요. 그렇지. 속초에서 그 안 되는 게 어딨어. 한번 다 하죠. 진짜?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배고프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3프로MD가 전국 각지 곳곳에서 구해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